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깨달음 수다를 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처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 처음 인사하는 것처럼 또 한번 인사를. 네, 오늘은 인사도 말 그대로 아무 말 대잔치처럼 아무 방식으로 인사를 음, 했네요. 네, 오늘은 주제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네, 우리 깨달음 수다의 주제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만 다루지 않는다. 음, 아무 이야기나 수행과 연관이 안 돼도 지금 현재 고민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한다. 네, 네. 오늘은 이런 날이죠. 네, 제목이 그래서, 수다잖아요. 수다를 떨어야죠. 네, 수다인데, 이제 오늘은 그래서 주제 없이 안부를 나누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했습니다. 음, 그러면 돌아가면서 안부를 좀 이렇게 나누면 좋겠는데요. 제 화면에서는 지금 곽희님이 제일 먼저 보이거든요. 네, 곽희님 네, 근황과 함께, 네, 또 수행 관련돼서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상영님이 파견 중이라 그러셨는데 저도 업무를 파견을 좀 하고 있어서 요새는 여유가 좀 있고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전국도 돌아다니면서 아, 도반님들도 뵙고 또 이런저런 뭐 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맨날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맨날 아, 폭망하고 폭망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라서 일단 편하면은 망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많이 망하고 있고 저번에 소공님 충청 모임에서 오프라인에서 뵀었는데 계속 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망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혜님 그 그리고 편하면 망한 거다라고 하셨어요? 예? 편하면 망한 거죠, 이러셨죠? 예. 그러니까 뭐 일을 좀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보통 안 망하는 거잖아요. 아, 그 아, 아.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네네. 근데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몸이 편하고 마음이 힘들면은 보통 망하는 쪽인데 그런 게 이제 망하고 깨지고 하는 건데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폭망하고 있다라고 느끼니까 끝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마음 놓고 망하자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음, 예. 그리고 수행은 뭐 공부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공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번 이게 경향성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한번 꺾이면은 도노를 하고 뭐 도노 확철을 하고 하든 해서 방향이 크게 꺾여가지고 아예 깨달음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경향성이 엄청 빨리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경향성은 이제는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더라도 그냥 지나고 보면은 어느 정도 와 있고 방향은 이제 변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게 팔자가 사나워서 뭐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넘어지고 깨지고 또 중간에 착각하고 매이고 뭐 그러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소공님이 옛날에 얘기를 하셨어요. 각해 같은 경우는 불교에 워낙 많이 매여 있어서 불교적인 거에 어렸을 때부터 그게 돼 있어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충돌이 될 거다.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알았고 수행했고 많이 봤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같이 승화를 시킨다. 깨달음에 이거를 같이 엮어가지고 승화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이상하게 얽혀가지고 어,
혼란도 있고 그러면서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건 제 팔자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데 옛날 석가모니 시절에도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똑똑하지 못하고 그냥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이런 제자들이 엄청나게 빨리 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똑똑하고 더 뭐 수행도 잘하는 것 같은 경우인데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경우가 있고 속도가 이제 느리다는 거죠. 그 경향성이 있긴 있는데 그 경향성에 이제 그 기울기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느린 스타일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도 급하지 않게 그냥 팔자 따라서 어차피 방향이 이제 바뀔 일은 없다는 거는 이제 확실히 알거든요. 그게 음. 도철을 지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혼란이나 뭐 방향이 바뀌거나 그럴 일은 이제는 없으니까 그냥 뭐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가보자. 저절로 가겠지. 있다 보면은.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경전 얘기하다가 그게 꼭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처님 중에서도 부처들도 다 틀리대요. 부처들도 다 달라서 부처들이 여러 부처들이 있는데 부처님 중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굉장히 빨리 가시 음, 그분은 좌고 우면하지 않고 그냥 뚫으면은 바로 끝까지 가신 분이라 굉장히 빨리 가신 스타일이고 어떤 부처님은 굉장히 느리게 간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좀 어쩔 땐 답답한 게 있죠. 답답한 게 있고 소공님 저번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좀 비효율적으로 매여 있으면은 조금 느리게 가는 거고 뭐 점수라든가 그것도 음, 빨리 가는 사람 빨리 가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거는 가는 거다. 뭐 얘기를 하셔서 뭐 급한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면 음, 알고 보면 할 수 없고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어쨌든 부산행 열차는 그냥 타고 있으니까 예, 내릴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별의별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 음, 제 근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편하다면 편한 거고 음, 어쩔 때는 이제는 좀 소공님한테 많이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 경우에는 제가 혼란이 없다고 해서 안 물어보면은 속도의 문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가게 되더라 그런 거를 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음, 많이 써보라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써보고 음, 많이 써보고 많이 표현하고 많이 얘기하고 그게 다듬어지는 게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어제 그 지난 소공님 문답을 좀 일이 있어서 못 들어와가지고 다른 도바님이 보내주신 녹음 파일을 듣다 보니까 소공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뭐 깨달은 놈은 깨달은 겁니까? 뭐 깨닫지 못한 겁니까? 깨달은 놈이 있으면 깨달은 겁니까? 뭐 못한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바님들이 좀 답을 하시고 소공님이 답을 하기 전에 꼭 그 문답을 녹음 파일을 끄고 그 더듬더듬 말해봤어요. 깨달은 놈이 남아있으면 깨달은 건가?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제가 음성 녹음을 눌러놓고 내가 그냥 이렇게 더듬더듬 말을 해봤거든요. 약 10분 동안 정말 그 10분 동안 헤매는 거예요. 진짜 주저리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소홍님께 녹음 파일, 음성 파일 보냈어요. 물론 소홍님 답이 없으셨어요. 답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평소에 사실 그 질문을 뭐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답 때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실 그게 약간 때로는 막 생각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질문을 할까 막 이러서 질문이 잘 안 돼서
그 소공님의 그 문답 때 하셨던 질문을 듣자마자 녹음기를 눌러가지고, 아, 깨달은 놈이 남아있으면 하면서 이렇게 주절주절 하고 정리되지 않은 그대로를 그냥 음성 파일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다음에 소공님이 제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저의 상태를 좀 아셔야지 이렇게 또 해주실 때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부끄럽지만 근데 그렇게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도 표현을 해보고 말로도 표현을 해보고 또 그렇게 이제 소공님이 또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지금 그것을 이렇게 내 말로 표현을 하는 게 사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진짜 정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소공님 많이 이거 들으시면 진짜 짜증나겠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한번 그 어제 해본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간단한 음, 사항도 음,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자기가 얘기해보라 그러면 사실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음, 그리고 무아 연기란 무엇인가? 무아 음, 연기까지 가지도 않아. 무아란 무엇인가? 음,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깨달은 것이냐, 깨달음이냐. 뭐 이런 간단한 질문들에 대해서 자기 말로 그냥 딱 대화하듯이 써보거나 얘기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간단한 것들도 잘 안 돼요. 네, 잘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대로 써보고 그거를 어디든지 발표해서 올려보거나 아니면 대화를 해보거나 소공님한테 좀 다듬어 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음, 그거를 해봐야지 그런 게 되게 소중한 거. 네, 맞건 틀리건. 네. 네, 그래야 내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가 확연해지고 드러나고, 그걸 해봐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음. 저는 제가 그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공님이 답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들어봤더니 정말 그러니까 소공님은 결국은 이게 그 덮쳐오는 것이다, 당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깨달은 놈이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깨달은 거냐, 깨달지 못한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깨달은 사람이 이제 그 없는 거 없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다 덮쳐오는 거고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계속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제가 그 어떤 답을 할 때 보면 그 나 주체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다. 소금이 항상 저절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게. 근데 이 여기서도 그 저절로의 힘보다는 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내가 정리하려고 하고 하는 이것이 물론 그 생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끝끝내 이 어떤 그 주체가 뭘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걸 자꾸 정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보여서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정말 여기가 뭐라고 하죠? 그 균열이 아니면 신경망이 이 부분에서 어, 우리가 신경망이 단단해져 간다고 하시잖아요, 소공님께서. 근데 이 부분에서 내가 여기서 정말 뭔가 어떤 부분이 막혀 있구나, 답답하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돼서 굉장히 좀 자극이 된 느낌이었어요. 소공님이 따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근데 멜리님, 그러니까 진짜 네. 그 제가 저도 그걸 제대로 못 듣겠는데 깨닫고 나서의 나는 구심점의 나로서 그냥 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서 생각 없이는 깨달음도 없으니까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당연히 나가 있다 깨닫고 나서가 나가 있는데 원래 뭐하지만 깨닫고 나서 나가 있는데 그게 기능적으로 해서 그리고 구심점으로 나가 있어야지만 이게 현상계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생각을 잘 쓰게 돼. 그러니까 이놈을 구심점으로 나를 잘 쓰게 하는 게 결국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존재한다. 그게 기능적인 나다.
귀인 줄 나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그 성우님 덮쳐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근데 그 근데 이제 뒤를 깨달은 놈이 이제 만일 있으면 네.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예,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멸진정 이야기 하시면서 깨달은 놈이 있는 것은 사실 무상정으로서의 어떤 내가 여전히 메타인지지만 그것이 있는 것이고, 사실 깨달은 음, 놈이 없다는 것은 없어야지 깨달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멸진정인데, 이 멸진정이라는 것은 결국 덮쳐오는 거고 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그 음, 부분에 대한 해석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는 덮쳐오는 거다. 그리고 멸진정은 사실은 우리는 멸진정을 사실 알 수 없다. 이미 그게 지나고 나서 안다. 끝나고 나서 안다. 잠에서 깨어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더듬어 볼 뿐이지, 그때 내가 멸진정을 지금 체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깨달은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는 해석했지만 이번에 이 질문에 대해서 소국님이, 이렇게 덮쳐오는 것이고 당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깨달은 놈이 이제 없다라는 해석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조금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저한테는 자극이 됐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 이해가 맞는지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깨달은 자하고 이걸 갖다가 그 분별하는 거는 또 알아차리는 주체자가 있다는 표현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네. 뭔가를 갖다가 내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는 걸 구분하고 어떤 걸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을 갖다 내 안에 무의식에서 그걸 갖다 관찰자라고 하나? 그걸 갖다 있다는 생각인데 소공님 저도 들으면서 어제 이놈의 SK 사건 때문에 저도 유심을 못 구해가지고 부산까지 가가지고 이 알트폰에다가 유심 바꾸러 가는데 동대구역에서 휴대폰을 딱 보고 있는데 한순간 알아차리는 자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지켜보는 자가. 그러고 나서 다시 딱 어, 알아차리는 느낌도 없이 그냥 바라보되 멍한 것도 아니었어. 그냥 오롯이 앞에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의식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 멸진정 무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 가지고 어,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이라는 거는 그냥 생각은 생각 마음대로 일어나고 흘러가는 게 생각의 역할이라고 애써서 멈추려고 노력하지 않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고요하다고 고요하진 않아요. 항상 바빠. 하지만 순간순간 살짝씩 그 고요함이 덮친다고 할까? 고요한 순간순간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저는 요새는 집착은 없어요. 그냥 일어났구나. 수행을 하고 그 이것이 왔구나. 성우님 표현대로 덮쳐온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근데 다만 조금씩 명상도 하게 되고 몸에 건강 챙긴다고 열심히 걷고 있고 각행님 폭망이라고 하셨는데 저 지금 강제로 은퇴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일이 없어.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완전 강제 은퇴 아니가. 음, 음. 근데도 별 불안한 마음 없이 그냥 일어날 일 일어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단지 뭐 때가 돼가 일이 있으면 일을 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살짝씩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는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닥 불안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음이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음,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도 생각의 세계에서 생각으로 말하고 듣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저는 깨달음을 그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생각으로 뭔가 계속 하고 있구나. 거기서 생각에 크게 끄달리지 않고 어느 순간, 아, 이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갖다가 내가 느끼고 관찰하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거. 저는 그걸로 깨달음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근데 힘이, 어저께 소공님이 이제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그러면 형철님도 한번 답을 한번 해, 아, 네. 아,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렇게 또. 예, 저는 그렇게 그냥 텍실적으로. 옛날 그 스님 이야기 하듯이 그냥 박수 한번 치고 끝낼 수밖에 없어요. 깨달았다고 깨달은 자를 갖다 정의한다고 그래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내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걸 갖다 딱 정의한다는 순간 말에 속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소공님은 깨달음과 깨달은 사람을 구분해야 된다고 몇 번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그거는, 깨달은 사람이 있을 때는 거기에 깨달음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했잖아요. 한 세 분이서. 예, 그러니까 예. 형철님은 그 세 사람 답판 중에서 어느 입장이신지 아니면 저는 또 그 새로운 뭐 견해가 입장 있는지. 자체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깨달은 건데 무엇을 다시 구분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항상 깨달은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그걸 듣고 살다 보니까는 그걸 갖다 못 느끼는 뿐이고 깨닫다는 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에고 노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걸 갖다가 조금 제껴놓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말하는 순간 깨달음하고 깨달은 사람을 구분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저는 나중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깨달은 사람하고 깨달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순간 나가 생겨버리잖아요. 그 말을 한 순간 그걸 구분하는 사람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그런 그러다 사람이 보니까 나가 생기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신 거예요. 아니 그런 것보다는 분별함이 생겨버리는 것 같더라고. 제 경계에서는 그냥 어느 그럼 순간 분별하면 안 된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된다기보다는 분별함으로써 내가 그 제 자신을 관찰해 보니까 내가 깨달은 사람이라는 약간의 그 뭐랄까 자부심, 자긍심이랄까 할까? 이게 해가지고 남들하고 구분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게 돼가지고는 조금 조심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쪽 공부를 하는 사람들 지켜봐도 나는 도노에서 나는 깨달음 얻어서 하면서 이 다른 사람도 나하고 비슷하지 않으면은 그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너는 깨달음 얻지 않았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 좋게 보지 않는 편이라서 그래요. 근데 좀 울타리는 돌아다니다. 조금 다르잖아요. 거기는 예. 깨달은 사람 구분하고 도노 선언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음, 도노 선언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확철 선언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음, 음, 음. 그 기준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그 이 깨달음 공부를 하는 단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워낙 이쪽으로 깨달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구분하고 사람한테 화두 같은 거 던지면서 그러니까 너는 깨닫지 못했어. 하는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봐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그쪽으로는 저는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요. 형철님은 깨달았어도 선언 안 하실 거예요? 도노 선언. 아니 형철님 하셨죠? 저번에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예전. 나는 한 게 아니고 여기만 그 경험 다섯 번째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 도노라든가 그 경계를 갖다가 경험하거나 알아챈 것 자체가 여기 울타리까지 합치면 다섯 번째라고 여기가. 음. 어, 근데 이야기는 도노하고 했죠. 보니까 이제 그거를 선언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제 아니요. 생각이시라는. 선언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에 대한 거를 갖다 화근이라는 즉 어떻게 보면은 그 화근이랑 마찬가지로 나 이렇다라고 어느 정도 좀 선을 끊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근데 그리고 도노했다고 해서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아니, 그러니까 형철님의 그런 거, 이제 깨달음에 대한 견해가 궁금한 거죠. 자꾸 예. 그러다 여쭤보는 게. 보니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딱 느꼈던 게 깨달았다는 느낌이 탁 왔을 때 탁 넘어갔다는 느낌 들고 나서 있었을 때 덮쳐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우리 도반 미팅 때 했던 그 그러니까 언급, 네. 주파수 내 생각 자체가 뾰족뾰족했을 때 느끼지 못했고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명경지수까지는 안 갔는데 좀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내가 이 살면서 내가 지금 숨기려고 했던 것이 쫙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약간 사람이 약간 미친 것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이걸 깨달았다고 표현하는 순간 이거는 세상의 기준에서 전혀 맞지 않는데라는 그런 걸 갖다 제가 한 4, 5년 넘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이걸 갖다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안 되는구나. 이제 최근에 그걸 갖다 넘어서면서 구분하기보다는 아까 소공님도 표현하신 덮쳐와 가지고 계속 덮쳐지는 거고 계속 넘어가는 거구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단계일 뿐이지. 그리고 단계도 그걸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딱딱딱 계단 오르듯이 요거는 여기고 저거는 저기다고 구분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옆에 주변 제 상황을 지켜보고 주변 상황을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거 교집합처럼 겹치고 겹쳐서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는 이거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는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우리는 깨달음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깨달음 잊어버린 자와 깨달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갖다 알아차린 사람으로 구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자체를 갖다가. 각해님 어떠세요? 지금 각해가 묻고 형철이 답하다. 지금 거의 약간 이렇게 지금 현재 아주 깊은 탕마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니까 네, 아니, 아주 그냥 심도 있게 아니, 예, 들어간. 저는 어제 소공님이 물으셨던 거에 대해서 예, 예, 네, 예. 어떻게 이제 또 생각을 하고 계신가 그거를 여쭤봤을 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소공님께서 매미님한테 저번에 네.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공님이 생각 걷어차기를 갖다가 그, 그 방법으로 방편을 제공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가 제가 매미님하고 도반 모임할 때도 중요한 게 생각 걷어차기라고 그걸 통해서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소공님이 질문하신 걸 갖다가 그거 조금 생각하고 느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어, 그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좀 숙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한 면이 있더라고, 이게 자체가. 그게 내 생각 자체가 그 뭐랄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파수가 뾰족한 상태에서 하느냐 아니면 주파수가 약간 저주파랄까 그러니까 부드럽게 넘어간 상태에서 이야기하느냐가 이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을 봐도 주파수가 뾰족한 상태에서 계신 분들이 조금 저는 저거 좀 몇 분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제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제 자신한테 조금 어떻게 기준을 세웠다고 할까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맥미니. 예. 네, 각해님께 이제 근황을 좀 물어봤는데 각해님이 더불어서 이제 소공님께 많이 표현하고 또 서로 도반들과 같이 탁마하고 뭐 글로든 아니면 뭐 대화로든 이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셔서 저도 어제 엊그제 소공님 문답에 대해서 제 경험을 좀 나누다 보니까 더불어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깨달은 거냐 아니냐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도 조금 형철님 의견도 좀 들어보게 됐네요. 그러면 예, 또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상엽님은 예, 근황과 음, 함께 조금 전에 다른 중요한 또 소모임의 도반 미팅에 계시다가 지금 또 여기에 이렇게 네, 와주셨는데요. 네. 원래 오늘 경상왕 미팅인데 여기 참여자가 몇 명 없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서 빨리 시작하자마자 그 8시 30분부터 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인사하고 먼저 발표하고 먼저 가야 된다고. 발표하시고. 어, 거기서도 근황을 먼저 얘기하고 예. 이제 인사하고 또 바로 넘어왔죠. 네. 그리고 아까 그래 각현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는 말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글도 좋은데 글은 좀 일방적이잖아요. 자기가 혼자서 쓰는 거고 그럼 자꾸 고쳐요. 음, 자꾸 몇 번씩 고치고 마음에 들 때까지 또 안 맞으면 또 다 뜯어 고칠 때도 있고 자꾸 이렇게 고치는데 말은 그냥 쭉 그냥 한번 내버리면 끝이잖아요. 말이 나오면. 그리고 혼자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혼자 말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 다수가 되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말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고 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글을 적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정리 차원에서는 글도 뭐 아주 좋은 것이긴 한데 일단 말을 먼저 많이 하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중이라서 예. 말을 좀 많이 해볼까? 근데 어디서 말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입니다. 특히 오늘. 어, 그래서 말을 좀 해볼까 하는 상태. 그래서 아니 나는 일종의 보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말을 하고 싶지? 아, 이래서 친구의 사업을 지금 삼가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자꾸 말을 하고 싶지? 이게 왜 반대지? 이런 소공이 생각이 말씀으로 조금 말수가 줄어든다는데 음, 왜 이렇게 말이 많이 하고 싶지? 그러니까 그래서 평소에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다른 이제 일을 할 때나 근데 이건 이런 쪽에 우리 수다를 떨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 보니 네. 우리 뭐 강아지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겠어요. 뭐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겠어. 얘기할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참 좋아요. 저도 지금 파견 나온 상태라서 아주 자유롭게 생활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뭐 부드러워졌다거나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요. 몸은 거의 뭐 이든 비슷하게 하니까 일적으로는 뭐 조금 그런 별 큰 차이가 없더라도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생각들이 그러니까 잡생각들이 많이 덜 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리고 이제 생각의 쿠데타가 정리가 잘 되고 이제 내란이 일어나도 마음속에 진압이 잘 되고 정말 시적절한 표현입니다. 생각에 굿했다. 뭐 생각의 쿠데타가 일어나도 진압이 쉽게 잘 되고 음, 뭐 몇몇 불안한 생각들을 어쩔 수 없이 내비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뜬금없이 노후를 어떡하지? 그런 생각 갑자기 또 들 때가 있고, 갑자기 어, 뜬금없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이런데 노후는 어떡하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런 음, 생각이 드는 듯 나면, 그, 그런 건 또 제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진압이 잘 되는데, 음, 왜, 그런 것들, 그 일적인 문제를 한 번씩 또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외에는 내란을 잘 진압하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음. 마음의 내라를.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그다음 종달님, 예, 지금 말씀 가능하세요? 네, 네, 가능해요. 네네네. 종달님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뭐 비슷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애기, 그 직장 다니고, 그다음에 아이 케어하고, 음. 수행하고, 태극권하고, 수행하고, 태극권하고. 수행을 이제 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정말 몰랐는데, 굉장히 추구심이 많은, 그리고 뭔가 꽂히면, 꽂히면 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저의 스타일이 좀 떠들고 말하고 글 쓰고 확인하고 분별하고 뭐 그렇게 노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글도 많이 썼잖아요, 울타리에. 그러다가 또 뭐 좀 안 써볼까 하다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쓰고 그냥 쓰는데 그전에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도 일상생활은 또 되어지는 게 있고 안 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안 되어지면 뭐 그래 막 또 실망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 실망감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마음이 고요하다든지 평안하다든지 그래서 실망이 적어지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거다. 아, 원래 태어난 대로 사는 거고 생긴 대로 사는 거고. 인력으로 안 돼, 인력으로 안 돼. 그리고 그 내가 만약에 성격이 급하고 강박적이고 추구심이 많다면은 아마 그게 나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다른 그 연기의 구심점으로서의 나를 요즘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포기라고 해야 되나? 포기를 아, 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소공님한테도 이제 제가 초반에 또 늘 뭐 이래서 저는 문제고 뭐가 문제고 또 가끔씩 얘기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다양한 거고 풍요함인 거고 다름이고 음. 그리고 그 단계에서만 겪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소중한 거고 뭐 불필요한 게 한 가지도 없는 거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이, 그냥 또 기분이 좋다가도 또 용기 괜히 또 뭐 낚싯밥 던지시네 또 그런 생각을 또 좀 했다가 그랬는데 그게 정말이구나. 음.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건 느긋하건 마음이 맑건 복잡하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깨달았건 깨닫지 못했건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요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도 이미 자기는 자기가 막 운전해서 뛰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깨달음의 힘으로 살고 있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깨달음의 힘, 미지의 힘으로 살지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그거를 이제 눈치를 챘다는 거죠. 눈치를 채서 조금 그래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네 한다고 해서 알았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또. 그렇죠, 다 그렇죠. 안 가만히 있지. 다 타고난 인성대로 살고 성격대로 살고 인과대로 살고 그다음에 또 뭐 여기 연계 구심점인 나라는 사람이 나가 생각을 쓰고 생각 속에서 사는 게 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냥 그건 또 당연한 거고. 다만 이제 이게 생각임을 아는 거를 이전은 항상 이게 생각이야. 그리고 조율을 하려고 그러고 지켜보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몇 번만 물속에서 놀다가 우리가 수영할 때도 뭐 잠수할 때도 숨 쉴 때만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항상 물속에 있다가 다시 네네. 또 숨 쉬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수행이 안 돼서 그 몇 번만 알아채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저절로고 그게 당연하면서 그렇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는 물고기로서의 운명, 인간으로서의 인과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수작이다. 이거는. 그래서 물고기의 운명. 그러니까 오늘님이 또 오늘 뭐 아까 오늘 또 수공님이 쓰신 글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간인 거예요.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로서의 살아가는 인과는 나의 인과뿐만 아니라
그냥 정말 그 이 시대적 인과, 인간으로 태어난 인과가 있잖아요. 네. 물고기나 개나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로 태어난 인과가 아니고 그걸 뭐 굳이 뛰어넘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거를 그냥 알고 가끔씩 아, 그래.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지. 그렇게 된 것 같아. 조금 훨씬 여유가 생겼어요. 좀 이렇게 몸부림을 좀 덜 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말하고 싶거나 또 수구심도 많아요. 요즘 영어 공부 되게 재밌어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도 뭐 엄청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영어가 추구심이 막 되게 재밌더라고요. 발동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우리 딸 수학책 막 풀고 불타면서 그러다 다시 풀고 대학 수능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야, 이거 내가 알아냈어, 이거. 풀 수 있어. 아니, 공부는 가끔만 해야 돼. 간헐적, 돌발적 공부의 돌발 장점을 공부. 알았어. 하루 종일. 그러니까, 소공님이 왜 이렇게 토템을 얘기한 거를 요즘에 좀 신경망에 꽂혀가지고, 오늘님도 그랬지만, 어쨌든, 아무리 깨달음이고 뭐고 간에 같은 데 있으면은, 그냥, 뭐라 그래, 안주? 안도가 아니라 안주. 안주하면서 모든 게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꾸 새롭게 왜 새로운 거? 약간 다르게 보기, 낯설게 하기? 새롭게 보기보다 낯설게 보기? 뭐 밖으로도 나가봤다, 안으로도 나가봤다, 뭐 하기도 하고 아침에 공부했으면 저녁에도 공부해보고 피곤할 때도 해보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늘 똑같은 거 하고 똑같은 시간에 하고 성실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해보기도 하고 왜 소공님이 막 좀 그 좀 토템이 잘 안 들려요 아니면 하루 종일 토템이 들려요 이런 분들한테 토템을 쉬어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또 낯설게 하기거든요. 낯설게 하기 안 해보던 일 하기 그러면은 그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 아, 정말로 매일 내가 다시 태어났고 어제의 나하고는 연속성이 있긴 하지만 일부 굉장히 비연속적, 불연속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이게 그냥 삶이구나. 이게 삶다운 삶이 아닐까? 근데 뭐 삶다운 삶을 산다고 삶답지 않은 삶을 사는 거랑 차이는 없어요. 오늘님이 올려준 것처럼 어, 그냥 어, 어. 똑같아. 똑같은데 인간의 삶이잖아, 이게. 인간이지. 우리가 인간의 인과를 어떻게 벗어나겠어. 인간의 인과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살고 있고 이 강박적인 사회를 살고 있고 뭐 그리고 인간 이상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가족 관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또 좀 불현숙적인 돌발적인 곳에 나를 좀 내놓고 좀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계속 연속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삶을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내가 생각으로만 이거를 연결짓고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정말 찰나생 찰나멸인데 매 순간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장면 장면인데 이것들을 내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진짜로 애쓰면 안 되는구나. 거기에 정말 그 신경망적인 그게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음. 열심히 하는 데서는 뭐가 안 돼, 안 나와. 우리 또 성형님도 굉장히 창의적인 일을 하시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굉장히 창의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착발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도 보였던 게 저렇게도 보이고 그리고 말로 아까 깨달음 표현하는 게 형철님이 어려움을 느꼈는데 말은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땐 틀리기 때문에 이제 음. 근데 우리는 서로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근데 어 그리고 맞는 말을 해도 저 사람이 틀린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걸 말은 막 사랑과 정의를 하는데 사람과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다던가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조금 약간 재밌고 가볍고 그냥 그리고 어, 열심히 안 하고 편하고 그냥 느긋하고 느긋하기보다 그냥 게으르고 막 살고 막 산다기보다 막 좀 그냥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가운데서 어 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덮쳐오고 당해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요즘 괜찮다? 근데 또 그럼에다가 또 막 또 진흙탕 막 물귀신이 뭘날 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 때도 있고 근데 그거가 그냥 음, 큰 문제가 없을 때가 더 많고 방향은 이제는 완전히 확고해진 것 같아요. 방향은. 예. 아까 각해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열심히 이제 하면 사실 좀 더 느리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종달님 말씀도 오히려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 잘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내가 그러려고 해서 아니까 아니라 이렇게 세팅이 됐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막 달려가는 거잖아요. 추구하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좀 이렇게 간헐적 돌발 공부처럼 이렇게 그냥 띄엄띄엄 하고 그냥 때로는 안 해보고 이랬을 때 오히려 발생하는 뭐라고 하지 그 어떤 효과? 그 힘이 상당한데 사실 그걸 못 누리는 것 같아요. 못 누리고 열심히에 너무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빨리 가려고 하면 정말 느려지는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하면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 수국님이 또 낚시질 하시네 막 이랬는데 진짜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라는 거를 맨날 낚시질하는 이게 수국님 이거 들으실 텐데 들으실 거예요. 또 쉽다고 또 꼬시네 또 막 이러면서 어떻게, 오늘 굉장히 이소부님에 대해서, 이제 네. 이랬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진짜 원리가 그렇구나. 우리 뇌에는 금방 내성이 생겨요. 금방 새롭게 못 봐요. 어, 조금만 젖어들면. 네네. 금방. 근데 그 안주하면 우리가 편한 것 같잖아요. 우리 그런 줄 알고, 그리고 막 단단해지고 확고해진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게 점점 눈치를 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 깊어져, 그러니까 표현도 이제 저는 이제 나의 말을 정말 써야 되겠다는 수행이 깊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눈치가 빨라져가지고, 아, 그리고, 그러니까 효율이 없는 거야, 그게. 진짜 바보짓인 거예요, 너무나. 근데 그게 그러니까 신경망이 그렇게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수국님 말씀이 맞구나. 열심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고, 뒤로 가는 거고, 느리게 가는 거고. 나는 오직 알 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을 몰랐는데, 그냥 이 과잉된 걸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인 거고, 그냥 효율적인 자기가 찾아지는 거고, 찾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효율적인 나를 찾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또 이랬는데, 어. 그냥 저절로 그냥 효율적으로 되고, 좀 눈치가 빤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만 좀, 물론 이제 근데도 이게 우리의 인과를 벗어날 수는 없어 또. 네, 네, 네. 인과 자체는. 인과는 인과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막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막 좀, 이렇게 머리 싸매고 안 해도 되는 거를 또 막 영어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영어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어, 모르겠어요, 네. 지금. 네. 그래서 그 인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음, 인과대로 가고 열심히 안 살고 싶어도 열심히 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열심히 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또 막아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요즘에는 그다음에 좀 저는 항상 누구나 그럴 것 같은데 긴장하고 뭐 급하고 음, 강박적이고 욕심도 있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도 많고 판단도 많고 네네네. 이게 많고 그랬다가 그게 조금 놓여진 거예요. 조금 아, 놓여지고 그게 몸으로도 태극권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태극권이 완전 이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음, 그런 것들이 좀 또 되고 태극권이 또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제가 어, 오늘도 열심히 뭐 했는데 네. 이게 13개 동작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너무 느리고, 이게, 너무 느려. 네,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된 줄 알았는데, 또 더 깊은 이완이 있고, 더 막, 이렇게, 더
더 유연해지는, 뭐, 근데 유연한데 힘이 또 있고, 그래서 뭐 굉장히 그 매력에 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우리 지우 딸도 옆에 있는데 그런 강박이 또 많이 없어졌어요. 아, 요즘 뭐 대한민국 교육, 사교육 이런 또 중심지에 와가지고 뭐 했는데 우리 때랑 다르다더라. 뭐 그래도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않나. 또 인서님도 교사니까 또 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근데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많이 놓아졌어요, 갑자기. 음. 근데 여기 이사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어, 그런 것들도 자식에 관련된 거는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또 음. 마음으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건 아닌데, 또 주어진 대로 또 하긴 하는데, 그 불안감이라든지 내가 또 부모로서 뭘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나 편하자고 이런 거 아닌가 막 하는 자기 검열 같은 것도 줄어들어갖고 요즘은 좀 이게 그다음에 직장에서도 또 여러 일들이 있고 어쨌든 인간관계가 있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그러니까 그 아까 어저께 그 기도나 소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 그 병원만큼 기도와 소망이 막 넘쳐 흐르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괜히 아니에요. 안 됩니다. 나는 어쨌든 바른 말을 해줘야 된다. 내가 많은 걸 그래도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고 그 자체에 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음. 그게 기도하겠다 이런 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복신앙에 너무 많이 우리는 그랬었는데 그 아닌 그냥 기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편해졌고 또 후배들이나 같이 일한 동료들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아니면 잘 해주려고 하는 강박도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될 대로 되라가 요즘 많아졌어요. 그냥. 근데 그게 좋아요. 괜찮아요. 어제 저희 회사 때문에 어떤 그 컨설팅을 받았는데 전문가한테 그분이 이제 하다가 하던 이야기가 사교육 시장의 성공 요인이 뭔 줄 아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잘 짰을까요? 어쨌을까 이랬는데 정답이 맞을 것 같은데 성공 요인이 뭔지. 불안이요, 맞아요. 불안. 불안과 네, 공포래요. 어. 네.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 응, 응.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도 불안과 공포 마케팅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것을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사실 좋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사교육 시장 지금 우리의 어떤 자본주의 시장 자체는 불안과 공포의 마케팅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렇지. 내가 이거 안 하면 우리 아이가 지금 이거 안 하면 우리 아이가 뒤처질 거야. 이런 불안 때문에 부모들이 애가 지금 학원 가기 싫어. 그다음에 애가 지금 이거 싫은데도 계속 시킨다는 거죠. 음. 예, 일단, 근데 그게 먹히는 게 또 초등까지예요. 음. 중등부터는 또 모르겠어요. 여기 또 더 학부모가 계시니까. 그리고 하여튼 일단 학원에서 변별력이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기를 죽이니까 레벨 테스트가 좀 상상 이상으로 너무 어렵게 출제되고 그러니까 뭐 일단 확 많이 해야 된다. 너무 그동안 기초가 약하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게 한 중고등?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되게 잘 자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애들이 거기에 막 하는 게 뭐 학원 가면 뭐 친구도 있고 그냥 돈 내면서 놀기도 하고 공부 조금 하고 그러는 것 같아. 제가 봐서는 애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거기에 막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매몰되고 막 그런 또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또 많은 애들은 그냥 뭐 크게 잘못되지 않고 또 음, 근데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했으면 또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얘들도 이 시대에 태어난 인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생각보다 오늘 사실 학부모 반모임이 있었는데 보니까 애들은 다 나름대로 엄마 아빠 요리조리 피하면서 학원 어, 선생님들을 농락하면서 맞아요, 결국에는 맞아요. 어. 아주 즐겁게 네 뺀질뺀질 잘 지내고 있어요. 아, 반짝반짝 일단 반짝반짝 돈 잘 내고 학원 가서 꼭 영어 수학 학원 가서 비싼 내고 영어 수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애들은 뺀질뺀질 노는 네. 거죠. 또 예체능 하면서 또 기분 전환하고 어. 돈 내고 기분 돈 내고 전환하고 기분 전환하고 부모님은 정말 이제 힘들고 돈 네. 내느라. 네. 그러니까 그렇다. 아 그래서 어 좀 최근에 저희 딸 영어학원을 좀 쉬었어요. 쉬자고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너무 숙제도 많이 하느라 시간도 없고 자기 공부도 좀 하는 게 문제집도 있고 뭐 책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영원히 학원을 안 다니겠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보니까 안 해본 거를 해보는 건 또 애한테도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이게 토템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던 거 안 하다가 안 하던 거 하고 이런 게 또 저한테도 여유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음. 인서님은 과목이 어떤 과목이세요? 그 선생님이시죠? 아, 중학교인가요? 네네네. 전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에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상담이에요. 아, 상담. 상담 선생님. 네네네. 상담 교사예요. 예. 고등학교. 애들, 그래도 애들 잘 지내죠. 어른들보다 애들이 그래도 안 거 아닌가? 네, 모르겠어요. 맞아요. 애들 네.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 생각보다 잘 지내요, 애들. 걔네들끼리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만 요리조리 피하고, 선생님들 살살살 꼬셔서, 예, 지네들이 원하는 거 딱 얻어내고, 이런 것도 잘하고, 예, 나름 애들, 잘 지내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스트레스 받는 애들, 뭐, 당연히 있고 그렇지만, 네, 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우리 확률적, 때보다는 훨씬 강박이 없어요. 음, 그냥 뭐, 시험 뭐, 이거 못 봤어, 몇 점이야, 뭐 이렇게 많이 틀렸어, 뭐 이래도 나보다 못 본 애는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김철수는 나보다 더 많이 틀렸어. 그러니까 우리 때보다는 전반적으로 훨씬 강박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그것도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진화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막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뭐 학교도 거의 개근하다시피 해서 막 성실하게 다녔잖아요. 그게 개근상. 강박해가지고 그렇게 다녔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막 열심히 해라 아무리 잘해야 된다 협박을 하고 막 그래도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그걸로 아, 끝나. 네네네. 아, 네. 이러고. 네네네네네. 힘들어 어, 죽겠어요. 아주 우리도 애들 때문에. 그러네요. 애들 팔자가 있어가지고 다 음, 그렇게 간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또 그런 잔소리 듣고 또 해야 되는 것도 팔자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게 내 힘으로는 또 안 되더라고요. 애들은. 음.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너무 많은 매체와 너무 많은 정보들을 또 애들이 당연히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만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그거 한 개만이 아니라는 걸 아이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와, 때문에,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건데요. 저는 뭐 그냥 아르바이트해서 뭐 혹은 뭐 이렇게 할 건데 이런 것도 공부 못하는 아이도 그래서 크게 뭐 그거에 주눅들지 않는 아이도 아, 있어요.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누구 선배가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던가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굳이 그거를 어른들의 아까 말씀하신 불안인 거고, 어른들의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직업군의 뭐 전문성, 이런 거지. 사실은 아이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자기의 길을 제가 봤을 때는 찾아가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건강해진 것 같긴 해요. 저희 때는 근데 사실은 음, 공부밖에는 사실 성공하는데 한계가 있었잖아요. 다른 여러 음. 가지로 봤을 때.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물론 음,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성공의 기준도 굉장히 다른 것 같고 냅두면 맞아. 될 것 같아요. 냅두면. 네. 맞아요. 심지어는 어떤 애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막, 전 그렇게만 살 거예요. 막,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사실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디 맞아요. 가서는, 뭐 이래야지, 뭐, 혹은 뭐 어떻게 해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어제도 소공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게 그 사람에게 최선인 건지 도움이 되는지는 우리의 그 생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맞아요. 진짜. 어제 예, 그 말, 이게 그 부모가 예, 기도해갖고 막 공부시켜서 예, 애들 전쟁터 내보낸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직장군이든 뭐든 뭐 먼저 총알바지로 내보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다. 지금 교육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모르잖아. 우리가 뭐가 좋은지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 기도하고 마구 막 열심히 살면은 정말 위험한 건데 애들한테 어쩌면 애들을 위한 길이라고 했고 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애들을 전쟁터를 제1 뭐 최전방으로 내보내려고 네. 제1등으로 내보내려고 그러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라는 거. 음, 그러니까 미지를 근본으로 두지 않는 미지가 큰 한 포션이 그 알은 빙산의 일각이고 미지가 훨씬 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깨달음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미지가 큰 부분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절대 뭐 나의 기도라든지 나의 고집이라든지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겠다 이런 거가 확실히 좀 주기는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의 이점이고 효율인 거겠죠. 인과를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당하고 있어도 그냥 뭐 그냥 겪는 거잖아요. 그 오늘 그 순간에 그거를 겪고 그 다음엔 또 다른 걸 겪고 또 다른 거 겪고 이게 그 순간만 그 겪는 게 불현숙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너무 그렇게 나쁜 경험이다, 좋은 경험이다, 그럴 게 별로 없고 그래도 뭐라도 겪으면 다 또 알게 되잖아요. 버릴 게 안 좋은 없고. 것도 네, 안 겪은 것보다 나은 거 태어났으니까 이제 태어났을 동안은 경험의 연속이잖아요. 겪음이라는 게 뭐 겪으려고 태어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매미님도 그렇고 종달님도 말씀해 주시고 형철님도 다 비슷한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맥락으로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를 자꾸 알아차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해. 음, 근데 그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우린 네. 호모 사피엔스로 생각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루고 생각으로 뭔가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내가 잘하려고 음, 뭔가 잘 어떻게 되려고 그거에 그거를 목적을 해서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거기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폭망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잘 하게 돼 있는데 내가 자꾸 잘 되려 그러고 잘하려 그러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또 알아차리면서 또 망했구나라고 알면서 그게 자꾸자꾸 점점 그냥 내가 잘하려고 하고 더 잘 되려고 하고 그러는 게 자꾸자꾸 조금씩 놓여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듣다 보니. 근데 이거를 잘 모르거든요. 내가 망하기 전에는 망하고 제대로 알아차리기 전에는 잘 모르니까 내 지금 상태를 써보라고도 하고 음, 표현해보라고도 하고 간단한 것도 표현해보면은 결국 그거를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또 뭘 이렇게 좀 하려고 했구나. 잘하려고 했구나라는 거를. 근데 아까 상영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굉장히 근본적인 거에 있어서는 잘 안 바뀌죠. 예, 예.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음, 좀 뭔가 근본적인 그런 내가 살아야 되고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뭔가 방법이 그런 거는 사실 알아차린다 그래도 왜냐하면 그게 근본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서공님이 일단 한 번은 바닥을 치고 죽어야 된다는 말씀도 한 번 그렇게 죽고 나면은 그런 고민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훨씬 좀
아까 종달님 말씀하셨던 그런 그 저절로라든가 이런 게 바탕이 된 안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훨씬 가벼워지는데 그 자체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절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또 내가 하다가 폭망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공님 비유 중에서 그 아주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어서 완전 다 이렇게 뭐라고 하지? 다 뒤집어지는 그 경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주 그냥 매운맛을 볼 때, 아까 종달님 말씀하셨던 미지의 힘을 또 동시에 맛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뜨거운 난로를 만나거나 또 데이고 이런 것이, 아니면 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그다음에 또 뭔가 추구하고 강박적으로 하고 이거 자체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계속 데이고 데이다 보면 정말 그 이제 너무 뜨거워서 너무 깊이 각인이 됐을 때,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인과적으로, 연기적으로, 인간이라는 세팅 하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그 미지의 힘 있잖아요. 그 미지의 힘이 또 날 덮치는 것 같아요. 내가 사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뭔가, 겪지 않고서는, 당하지 않고서는 그 미지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어떤 실감이나 체감이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강하게 오는 것은 그런 어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말 그대로 생사실 바닥을 보면서 보아가면서 이게 어떤 미지의 힘을 실감하는 것? 또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그전에도 그거에 의해서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전에도 네네네. 살고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내가 산다고 하는 게 워낙 강했었고 근데 매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식화를 시키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우리가 의식화를 시키는데 그게 그냥 공짜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의식화가. 자꾸 맞아요. 겪고, 아, 또 그렇구나라고 폭망하면서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은 그게 점점 의식화가 되면서, 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조차도 저절로. 네네네. 이런데, 그런 게 의식화가 되면서 그게 이제 신경망이 강해진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너무 간결하고 중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아까 존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박하고 추구하는 그것마저도 저절로잖아요. 음, 네, 그것마저 저절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그거 그런데, 저절로, 겪고 있는 거죠. 겪고 그렇죠. 있고 그죠. 겪고 당하고 있는 있는 거잖아. 거죠. 근데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찌됐든 뭐든 겪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아는, 그러니까 깨달아가지고 아는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산만해요. 항상 제가 그 일지에도 수행 일지에도 성인 ADHD일 거다. 그리고 성격도 NFP, ENFP하고 INFP 그런 MBTI 얘기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시는데 아, 하여튼 MBTI 이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산만하고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너무 막 어쩔 땐 제가 막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열려 이렇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근데 그거를 탓하는 마음까지는 이제는 안 생기는 것 어, 같아요. 어, 어. 아, 내가 왜 이래? 나 왜 이래? 안 그래야 되는데 집중 좀 하자. 그리고 이거 너무 산만하다. 이런 생각까지는 그러니까 한 번은 할지 몰라도 그냥 번은 안 그게 해. 나의 타고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하고 뭐 또 뭐 상암립이 바로 밑에 있지만 상암립처럼 생긴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야. 어떤 분들은 또 좀 차분하고 어떤 사람들은 산만하고 좀 네. 그런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다 겪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겪고 또 장점도 있겠죠. 그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제 부모가 하는 게 맨날 꽃길을 깔아주고 싶은 거잖아요. 고난을 가능하면 겪지 않고도 맞아요. 알아가지고 요리조리 잘 피해서 잘 되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건가? 그런 겪음을 막을 수도 없지만 막으려고 하는 거가 겪는 게 낫지, 그냥. 작은 실패든 큰 실패든 또 좌절이든 그게 인생이고 그게 뭐 삶이기 때문에 뭐 겪으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깨닫지 못해도 어떤 겪음으로 각인되는 게 훨씬 음, 많은데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이 인생을 자기 인생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다음에 음. 내 가치관에 이게 좋은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음. 일종의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네, 강요죠, 강요. 네, 음, 자기 맞아요. 욕심이니까. 강요예요. 네. 음. 사랑을 빙자한 강요. 네. 네. 음. 집착이자 강요죠. 약간. 아, 네, 오늘님, 맞습니다. 네. 아, 정말 좀 현타 오네요. 네, 집착과 현타. 아, 강요다. 우리 아, 정달님 현타 왔어요, 네, 갑자기. 집착. 아, 예, 그 예, 말까지 오늘,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 말 맞네요. 집착이고 강요고, 네, 자기 무서운 욕심이고 거네요. 네, 팩폭을 해줘야 돼. 네, 근데 폐포.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사랑으로 가장한 집착이었어. 음, 음. 어,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 이게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솔직히 70년대생까지는 그 배고픔이란 걸 갖다가 경험한 걸 많은 세대가 경험했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험했는데 지금 애들은 없으면 편의점 가서 먹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 가지고 편의점이야. 사고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근데 우리는 배고픔이란 거하고 경쟁과 생존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 있는 그 관점으로 애들을 보니까 자꾸 그 불안으로 애들을 갖다 자꾸 닥달하는 거죠. 근데 제 주변을 보니까 그렇게 선행학습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 가니까 번아웃 하니까 공부에 손을 놔버리더라고요. 아예 더 못하게 돼. 음, 차라리 그때 한번 댓글에 썼는데 초등학교 때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니까 이때는 차라리 무조건 운동시키고 음, 열심히 뛰돌게 만들고 그리고 그 체력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 이게. 음, 근데 이걸 초등학교 때 뛰도는 거 보고 이거 ADHD라고 정신없다고 그러면서 약 투여해버리면은 어차피 혈액순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뇌 발달도 안 되고 그럼으로써 나중에는 공부를 더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는 약 팔아먹으려면은 ADHD 해야겠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돈 버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형철님 말씀 들으면 초등학교 때는 그냥 간헐적 돌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많이 놀게 하고,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조금 이제 뇌가 좀 잘 발달됐을 때, 아, 그래서 그때는 알아서 하지 않겠는가? 이제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뭐 친구들이 또 뭐 성적도 나오는 거 보고 뭐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우리 공부 잘하시는 우리 오늘님 공부 잘하셨다고 소문난 우리 오늘님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래 제가 공부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잘했다고 소문이 났나요? 네네, 바람 따라 들려온 소문이 있었어요. 공부를 아주 공부 잘하셨다고. 잘하셨어요? 어, 네, 아니에요. 합니다. 네. 자랑을 워낙 안 하시니까. 네, 말씀 안 하시니까 근데 들려오더라고요. 어, 네. 전 처음 듣네요. 네. 잘하시게 보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이마. 다 공부 잘하는 이마가 아, 있어요, 공부 지금. 잘하게 생겼어. 일단 아니, 사람 정다님도 공부 스트레스가 잘하는 중요해. 이마예요. 보면 저기 이제 각혜님도 모자 쓰셨지만 공부 잘하는 이마가 딱 있다니까요. 음. 이거 저는 머리가 없는 거고, 이마가 넓은 거예요. 그런 건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공부 잘하시는 이런 거. 네, 오늘 이 음, 말씀. 네. 저는 요즘 지금 쭉 이렇게 도바님들 말씀 들었던 거하고 흐름이 겪었던 게 다 이제 여기 울타리에서 겪는 흐름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저께 이제 제가 소공님한테 오늘만 산다라는 그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문득 그냥 저의 상태를 발견을 한 게 오늘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하는 그런 강박이라든가 불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학습돼서 그냥 완전히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이제 뭐 미지도 알고 뭐 돌발 단절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몸에 배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에 이제 속지 않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만 살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발견을 많이 해가는 것 같아요. 어떤 발견이냐면은,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발견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뇌된 대로 습관적으로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이게 시간이 딱 이렇게 오늘로 이렇게 딱 되어지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이 시간에 이거를 하고 있어야 돼? 라는 스스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그냥 전에는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이거를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이 순간에 아 이거 놓고선 그냥 딴 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바뀌어가는 느낌이에요.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뭐 소홍님이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다고 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전에는 맹목적으로 하던 그 열심히 하던 그런 거에서 그냥 안 해보는 게 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에는 뭔가를 좋아하는 걸 찾는 것조차도 내일을 아니면 미래를 이렇게 상정을 해놓고 찾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오늘 내가 하는 것 중에서 내가 뭘 좋아해서 하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나한테 물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요즘에 바뀐 게 그런 거예요. 항상 시간을 내일을 생각하면서 효율을 따졌는데 그 효율도 오늘 안에서의 효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어떤 지금까지 했던 그 이렇게 저를 굴려가던 어떤 그 습관에서 조금씩 그 물이 습관의 물이 좀 빠져가는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 되어 있고 잘 모르겠지만은 그거 자체가 뭐 혼란스럽지는 않고 그냥 바쁘지 않게 여유롭게 그냥 진짜 오늘만 살고 아침에 딱 눈 뜨면은 오늘이라는 게 주어지니까 그냥 감사하고 또 오늘 또 뭘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방향이 바뀐 상태에서 새롭게 적응 아니면 탐색기? 요즘에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혹시 오늘님 그러면 오늘만 산다는 그것을, 그래서 이제 뭐, 내가 굳이 오늘만 산다고 하면 굳이 오늘 이것을 해야 되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네네. 이것을 안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혹시,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게, 물론 이제 신경망이 변화하고 또 저절로 그렇게 뭔가 더 놓여지고 더 내려놔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재표현을 한다고 하면 혹시 조금 더 내가 편안한 방식. 그러니까 이전에는 뭔가 너무 내가 뭐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편하고 긴장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도 이제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이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해보거나 아니면 이 일을 그냥 아예 제껴버리면 사실 지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이렇구나. 내가 덜 조급하구나. 라고 해서 혹시 그러시기도 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요즘에 제 어떤 경험을 봤을 때 저도 너무 평소에 조급하고 불안하고 쫓기고 이렇단 말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근데 그게 내가 그러면 이것을 조금 달리 해보면 아니면 안 하면 덜 조급할까? 덜 쫓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방금 오늘님이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사는데 내가 굳이 이것을 해야 돼? 안 해도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길래 그걸 조금 더 듣고 싶었어요. 어,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 저가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에는 무아 연기라는 게 이제는 좀 기본 구조 음, 속에 음,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굳이 내가 잘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게 되는 거고, 음, 음, 굳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뭔가 선택을 할 때도 그런 거를 놓고선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 제가 이걸 여쭤본 게
우리의 어떤 생활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습관 때문에 사실 내가 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렇게 보대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그 보대꼈는데 그냥 그 보대낀 나에 대해서 좀 뭐 자학하거나 이렇게 다시 뭐 학대하거나 아, 난 또 왜 이랬을까? 이제 이랬다면 지금은 내가 계속 보대끼는구나. 음, 근데 이 습관은 너무 안 좋은 습관이야. 예를 들어서 자꾸 뭐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이 있는데 약속 시간 닥쳐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전에 한없이 퍼져 있다가. 이게 저한테는 지금 음. 그냥 배어있는 습관이거든요. 아, 오늘 음, 지금 이제 그 매미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요거를 이제 기다리는 시간에 좀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종달님도 이게 매미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라는 게 그냥 불연속적인데 그냥 나라는 하나의 이렇게 생각으로 엮어서 이걸 나라고 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오늘만 산다라고 했을 때 과거의 나였던 나라고 했던 그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한테 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미래의 나가 이제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인과를 같이 이제 겪어 나가는 나한테 음, 네가 그러니까 과거의 나한테 질문을 해야 되나? 한 가지 뭔가를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 있잖아. 지금의 나를 위해서 네가 요 하나만은 좋은 습관으로 가졌으면은 좋겠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음, 답은 아직 하지를 않았는데 왜냐면 요즘 뭔가를 하려고 하다 이거 내가 진짜 좋아했던 건가? 그냥 열심히 한다는 거에 그 빠져가지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해야 된다는 습관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굳이 해도 할 필요가 있는 건가?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 그래도 필요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뭐 그 불안을 일으키는 안 좋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좋은 습관으로 나한테 남겨줄 수 있는 게 어떤 거를 이제 그 과거에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건강한 식습관? 네네. 그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음, 음,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그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만 좋은 습관으로 남기면은 나머지는 되게 가볍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음, 그런 생각 잠깐 했었거든요. 음, 음. 우리가 점수가 진행되면서 사실은 내가 이제 과거에 사실 내가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세팅이 음, 되어 온 상태에서 바쁜 마음도 생기고 조급해졌고 강박도 생기고 뭐 그랬잖아요. 그냥 어떤 상황만 되면 단추가 눌러져서 막 돌아가고 이제 이랬다면 수행을 하면서는 그것들의 그 비효율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 쓰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막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뭔가 내가 이렇게 바꿀 거야라기보다는 그게 비효율적인 것을 알고 방금 오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미래의 나에게 사실은 좋은 습관 선물을 준다고 하면 어떤 거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억지로 바꾼다기보다는 기존의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내가 이제 그 인과를 좀 알아차리면서 사실은 어떤 다른 시도를 해보는 것, 다른 시도를 해보면서 다른 인과를 사실 내가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좀 체험하는 거, 그러면서 네. 조금 놓여지고 편안해지는 거, 예. 근데 이제 우선은 제일 첫 번째, 기존에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세뇌됐던 것들, 그런 것들이 세뇌라는 거를 아니까. 그것도 오직 알 뿐이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그게 세뇌인 줄도 모르고 그렇죠. 살다가, 음. 내가 세뇌돼서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그걸 알고 나니까 음.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세뇌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완전히 놓을 때는 그냥 한없이 퍼져버리게 놓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쉰다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도파민 보상 심리처럼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밀려있는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그날그날의 또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기능적으로.
근데 그 기능적인 일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사람이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수행을 하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 습관들을 좀 새롭게 만들어 간다고 하면 이전에는 그 부분에서 사실 소국님 말씀하신 자유의지가 좀 개입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멈춰지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책 있잖아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그런 네네네. 책 제목도 있었던 것처럼, 음,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돌아가던 바퀴가 요즘 조금 이게 속도가 줄어가지고, 맞아요. 약간 네네네. 뭔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루하루 지금 그러니까 주어진 이 상황은 달라진 거는 아닌데, 제 속도가 늦춰지니까 풍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예. 차가 50km를 달릴 때하고 20km를 달릴 때하고 보이는 풍경이 다른 것처럼, 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조금 다르게 보여요. 음, 맨날 똑같은 일상인데, 같은 일상인데 좀 풍경이 다르더라고요. 음. 네, 이상입니다. 네, 방 이 순간은 또 매미가 묻고 오늘님이 답해주시는 그런 깊은 또 탁말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각해님이 지금 마이크 켜셨는데요. 아니요, 그 아이디가 오늘님이시라 아, 오늘만 생각해 계신 것 같아요. 아, 네, 말씀드리려. 네. 예, 인서님 좀 말씀이 오늘 조금 좀 말씀을 좀 덜 하신 것 같긴 한데, 예. 네, 다른 인서님 도반님들이 수행일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수행일지 올려주신 거, 네. 아, 네. 저는 요즘에 어떻게 살려면요. 살고 있냐면요. 이런 거죠. 음, 머릿속에는 어떤 거를 이제 하려고 머리에서 생각이 돌아가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돌아가면서 긴장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건 제 추측인데. 그런데 그와 동시에 긴장은 되는데 그와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행동이나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기적인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긴장을 하면서 안도감을, 근데 나중에 그걸 알기는 하는데, 선생님, 소공님이 말씀하신 그 잔존감이죠. 음. 근데 그게 중간에 이상한 말을 막 해. 내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막 하고, 그게 막 나와. 계획하지도 않은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 A라는 게 더, B라는 행동과 말이 나와.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알아차려지기는 하는데, 멈춰지진 않아요. 그냥 막 해. 어, 끝까지. 어, 어. 폭망해요. 폭망해. 근데, 폭망하는데, 아까 뭐, 기본적으로 다 그렇지만, 그거나 저거나 큰 문제가 없고,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게 요즘에는 너무 확실하게 이게 확실해졌어요, 저는. 너무 너무나 강력하게 확실해졌어요. 이 내가 통제 통제할 수 불,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애가 말 그대로 덮쳐오는 게 맞구나. 덮쳐오니 긴장이 풀어지니 연기가 그냥 지기 마음대로 지 무의식이 막 튀어나오는구나. 연기가 피어올라. 예, 욕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어, 아무거나 안 나와. 예, 다 나오는구나. 근데 그게 너무 자유롭고, 너무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괜찮은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어, 이건 나중에 해석이에요. 그때는 사실은 그 동시에 알아채는 경우가 있기도 가끔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후에 알아차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말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조작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대로 무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조작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작 자체가 어, 안 돼. 조작하고 싶으면 안 돼. 머릿속에 A라고 들었는데 B라고 자꾸 나오니까 이게 조작 자체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내 의지로. 왜냐면은 이게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이게 통제가 되겠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냥. 말 그대로 그리고 당하고 있는 거네, 당하는 거야. 온전히 이제 확 당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조금, 아,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쓱쓱 잃어버리고, 아예 생각도 안 나고, 그 당시에 진짜 왜 찰나색 찰나별인지도 알겠고, 이제는 다 이해는 됐어요. 저는 이제 이해로는. 근데 이게 체득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해는 돼서, 아, 이래서. 왜냐면은 바로 이렇게 하고 바로 눈 돌렸을 때도 생각이 확 달라. 그리고 머릿속에 응, A라고 응. 돌아가. 근데 또 다른 B의 행동이 또 나와요. 그러면은 뭐 그것도 그냥 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A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다른 사람이 뭐가 탁 튀어나오면은 또 거기에서 반응을 하고 이런 식이니까. 근데 그게 너무 말 그대로 너무 자유로움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지 맘대로 여지껏 살았던 거였는데 내가 그걸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지 아, 맘대로 하고 살고 있었었는데 그게 너무나 확연해지고 나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내가 이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이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궁금하게 하는데 소금한테 물어보고 싶기도 하긴 하는데 그냥 운전이 이렇게 계속 당하는 게 아예 괜찮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이게 조금 단단해지면 멈춤이 가능한 것인지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중간에 멈춰지는, 만약에 이게 단단해지고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게 알아지면 중간에 멈춰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 경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막 나오는 수준이에요, 현재까지는. 근데, 뭐 방언이 나중에, 터지듯이 막 나와버리군요. 진짜 막 나와요. 막 지 맘대로, 막 진짜 막 이상한 것들도 막 나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게 무아와 연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남거나, 그거를 곱씹는다거나, 그게 막 후회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거의. 그리고 저는 원래 좀 건망증이 심하고 잘 잃어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조차도 하루 자고 나면 저는 진짜 잠도 잘 자거든요. 진짜 완전히, 꿈 없이 거의 자는 편이라, 그냥 진짜 다 잃어버려요. 다음날 일어나면 정말.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당하고 살아. 오늘도 많이 당하고 살았고 계속 당겨 그냥 진짜 계속 막 나오니까 통제 불가능. 예, 이게 막혔던 게 이게 억눌렀던 게 팍 터져가지고. 근데 뭐 아무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런 말 말고 다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앞에 도반님들 여러 가지 막 얘기 들으면서 그냥 지금도 그냥 제 말이 그냥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이게 답니다.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욕도 아니, 그러니까, 하고 뭐 힘도 내고 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솔님 말씀에 되게 오늘 좀 뭔가 인상적인 게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진짜 조작이 나오는데 무슨 불가능해요, 조작을 해. 조작이. 여기서 불을 끌 수가 없어. 그냥 막, 불이 지금 타버렸는데 이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 음. 조작이 불가능해요. 저희 현재의 경계는 조작이 불가능한 단계예요, 진짜. 이거 조작을 하려고 하고 싶은데 중간에 음. 제어가 안 돼서 멈춤이 안 돼. 그러니까 막 혹시 나와 방언 그러면 그 터지고 이 말이. 조작이라는 게 다 끝나고 나서 조작이 붙지는 않으세요? 네? 다시 한번 못 들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떨어져가지고. 그 중간에 조작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다 지금 내가 네, 당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한번 불이 붙었다가 이제 제가 됐어. 음. 꺼졌어. 그때 꺼지고 나서 조작이 붙지는 않으신지 궁금한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확 타버리고 끝나서 뭔가 거기에서 조작이 바로 이제 맴님 말인 것처럼 바로 잡고 싶거나 뭔가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요즘에는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 가끔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네네. 사과하면은 해야 될 상황이면은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이상은 특별히 뭐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막 사과할 정도의 실수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음, 별로 그렇게 막, 저 엄마한테도 미안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뭐 그때 뭐 그러고서 막, 엄마한테 이제 좀 쓴소리 한번 했거든요. 예, 근데 엄마가 좀 약간 울먹울먹 하시기까지도 사실은 살짝 그랬는데 엄마가 딱 제어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런 게 너무 잘 되는 분이시라 여지껏 그렇게 참고 막 이렇게 하고 사셨던 어, 분이라. 그래서, 예, 근데 엄마한테 사과하진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 했거든요. 아우, 엄마 말대로 사람들이 다 되는 건 아니야. 음,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또 막, 잔소리가 팩폭. 근데 거기서는 그냥 멈춰기보다 그냥 안 했어요. 왜냐면 안 하는 게 맞다고 거기는 그냥 생각이 예, 들어서, 예, 예, 예. 그냥, 그건 안 했는데, 뭐 음. 거기서 사실은 거기에서 안 하게 된 것도 내가 안 했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것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연기적으로 제가 그렇게 순응하게끔
그 연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제 해석은 거기에서 그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기에 의해서 멈춰졌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예, 어,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또 이게 그 억눌렸던 그 여지껏 당했던 것들이 이제 억압됐던 게 갑자기 어느 순간 하루 지났는데 갑자기 생각나더니 막 이게 또 올라와가지고 예, 그랬단 음, 얘기입니다. 결론은. 예, 그랬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엄마에 대해서 막 욕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저절로 화를 내고, 사실 내가 이렇게 화내면 안 돼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적으로 저절로 그냥 멈춰지고, 네. 음, 연기적으로 멈춰질만 하니까 뭐 멈춰졌던 것 같아요. 송은이 말대로. 예, 멈춰질만 멈춰질만 하니까 하니까, 예, 예, 멈춰지고, 멈춰질만 하니까, 예, 예. 멈춰질까 멈춰지고 하니까 화낼만 하니까 화냈고, 음, 연기적으로. 예, 음. 그래서 그게 별로 크게, 예, 뭐, 요즘엔 음, 그래서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전 요즘에 진짜 그런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냥, 어, 뭘 느끼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그냥, 뭐, A라고 아무리 생각해봤자, 어차피 행동은 B로 나가니, 뭐 할 수 없고, 예, 그러니까 뭐지, 그냥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예, 그 사니까 훨씬 더 소국님 말대로 잘 되는 것도 많고, 회사에서도 A라는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다가,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좀 고민하다, 야, 얘가 모르겠다. 그러고서 지났는데, 며칠 뒤에 어떤 다른 기관에서 어떤 선생님이 예. 오셔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그래서 당장에 제가 그쪽으로, 네, 그렇게 제가 연계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했죠. 그러니까요. 이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음, 예전에도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억울하긴 해요, 사실. 아, 진작 이걸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덜 괴롭게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덜 힘을 썼을 텐데 너무 힘을 많이 쓴 거죠. 너무 힘들게 힘을. 이렇게 살았을 텐데, 예, 그런 생각이 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선님 이야기 들으면서 딱 느낀 건데, 최근에 저도 알아차리는 게, 점수라는 거하고 뭐 교정이라 이런 게 그냥 애써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난 거 바라보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인정하고 그냥 툭 치면은 이게 그 저항감 없이 바뀌는데, 자꾸 나는 이걸 해야만이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 그런 의식을 가지고 틀을 만드는 순간 저항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틀조차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야 된다는 그 틀을 갖다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계속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만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을 볼 거야.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을 거라는 걸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세뇌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걸 어떤 일을 났을 때, 이 일은 일어났구나 쭉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인정하는 게 나은 것 같고,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제가 목수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다치거든요. 이거 음. 깨달음하고 전혀 상관없더라고. 그러니까 다치는 걸 갖다가 뻔히 보면서도 제가 몇 번 다쳤거든요. 이거 하면은 분명히 다친다는 느낌 들어도 그냥 그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인정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다쳐도 돼. 안 다치, 안 다쳤다는 거는 그거는 환상이고 착각일 뿐이야. 다칠 수도 있지. 그래. 뭐, 어쩌기는 일어난 일인데 갖고 어느 순간 덤덤하게 되면서 뭐랄까, 삶이 좀 편해진다고 할까? 그런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책을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만들어야 놓은 모범적인 시민상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맞아요. 알아차리고 넘어가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점수에 중요한 그게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음, 이상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뭔가 이런 뭐 내가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거나
또 아니면 뭔가 역경계가 왔을 때 막 몸부림을 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이제 이랬다면 이제는 아 몰라 그냥 아 몰라 아 몰라 그리고 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냥 괴로워 아 몰라 그냥 자 거의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괴로운 그대로 그냥 두는 거지. 그러니까 소공님 말씀처럼 무관해지는 거다고 하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왜 이렇게 괴롭다. 아 몰라. 이제 이런 거. 지금 레미님 그래서 이야기 들으면서 딱 느껴오는 게 무관하다는 것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대가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사람의 상에서 무관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괜찮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게 무의식의 틀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소공님께서 무관하다고 표현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웬일인지. 결과적으로는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괴로움을 겪든, 아니면 여기서 발버둥을 치든, 그냥 그 자체로 문제가 없는 거. 그게 이제 무관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왔어. 그래서 막 지금 일단 지금 불타올라. 역경계 왔어요, 뭔가. 그러니까 아무 역경계 없는 혼자서 막 이제 어떤 생각에 갑자기 이제 이 성을 쌓는 거예요. 갑자기 자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보이는 거죠. 아, 또 이렇게 끌어오르는구나. 근데, 아, 몰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 몰라. 그러면서 이거 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싸울 힘도 없고, 어찌 보면 싸울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아, 몰라. 그냥 불 끄고 자. 이제 이런 거. 근데 이게 이제 소국님 말씀하셨던 뭐, 있는 그대로 괜찮아요. 이것까지 뭐, 소국님 말씀하시는 무관의 경지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냥 그대로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문제 있거든요. 이대로 아무 문제 없지 않고 문제가 많아. 근데 일단, 아, 몰라.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괴로울 뿐, 오직 괴로울 뿐, 오직 이런 줄 알 뿐. 그러면 그냥 사는 거예요. 이대로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아니라, 이대로 괜찮아가 아니고, 아, 하나도 안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고 엄청 괴롭고, 나 또 왜 이러지? 아,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또 이래요, 사실.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은데, 그리고 문제 없지 않은데, 아, 몰라 하고 그냥 자는 거죠. 내가 할 수 그게, 없는 줄 아니까, 이거를. 예, 네, 그게 상현님. 완전히 한번 바닥을 쳐야 네네. 망해도 상관없다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네네네.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자꾸, 이게 머리로서는 이해는 하는데, 이게 따라가질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큰 게 오면 그 큰 음, 것에 대해서 일단 주눅이 들고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방어를 해. 음, 어? 이거 싫은데? 이렇게. 근데 음. 이제 상현님 말씀처럼 바닥을 보면 아마 그렇게 싫은데? 어떡하지? 막 이제 이 온갖 그 있잖아요. 그 컨텐츠가 아니 뭐 온갖 아이템들이 다 나와. 어떡하지? 싫은데? 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편안하고 싶은데 이런 거 생사심들이 다 달라붙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줄 알고 그냥 이제 생사심 바닥을 보죠. 그런 줄 알고 아 몰라 그냥 이런 거죠. 지금 상태는. 저항하는 힘이 거의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네네네. 망해도 상관없어. 이제 이렇게가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폭망하다는 거는 아무리 망하려 그래도 이게 뭐 안 망해져요. 원래 음, 네, 안 망해져요. 안 망해져. 어, 오늘도 마이크 켜셨는데 안 어. 망해져. 그러니까 이게 제 기준에서는 망해도 상관없다가 되는 것 같아요. 망해도 상관없다. 음,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부담감이 적어지고 자신을 학대하는 게 많이 줄고 그냥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으로 몸을 쓰게 되고 어찌 보면 그게 결과가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상현님, 네. 망해도 상관없어도 되지만, 안 망해도 상관없어. 그냥 이렇구나. 나는 그냥 아까 종단이 음. 말처럼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냥 평생 이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구나. 뭐. 그게 어찌 보면 달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나는 안 네. 망해진다. 나는 끝끝내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이 세팅에서
하기는 사실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소공님 말씀 보면 결국 변하긴 할 텐데. 그런데 또 소공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깨달은 이후에 자기 개인의 욕심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노력하는 거는 그 깨달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 말씀들이 보면 딱 계속 한동안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아니, 나 이게 열심히 하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닌가? 그럼 뭐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얘기 같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연기적으로 얽혀 있는 게 많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또 살아가야 되고 우리 집단 뭐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더 크게 나가면 지구를 위해서 등등 이렇게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이제 그런 것 쪽으로 하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추구심의 방향이 좀 다르다 그러나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그 뭐라 그러나 지금 말이 정리가 안 되네. 그때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이제 노력하는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음, 예, 기능적으로 나가 이제 확연히 알게 되고 그다음 또 개인적인 그런 이득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뭐 등등의 이유들로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스러운 노력이라 그럴까? 지금 정의해 보면 좀 억지스러운 노력이 아니고 여기서 노력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게 효율인 것 같아요. 음, 그쵸. 그게 네. 효율적인 거예요. 네. 뭔가 예전에는 자기만을 위한 걸 합리화시키고 딱 그랬다면 이제 점점 효율적으로 바뀌는 거죠. 뭐. 그죠? 두 아, 시간이 시간, 됐는데, 네, 시간이, 와, 11시 됐어요. 아까 제가 좀 녹화 네. 키를 좀 늦게 켜서, 저희 9시 15분쯤 시작해서 했는데, 거의 2시간이 됐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주제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온갖 주제를 다 다룬, 정말 그 총천연색의 그 주제를 다 다룬 그 수다였던 것 같아요. 주제 안정하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더, 그러네요. 저, 더 말씀이 네네. 그냥 그때 뭐, 예를 많은 들어서 부분 아니에요. 특별히 이번 수다에 어떤 주제를 다루고 싶다라고 제안해 주셔도 좋지만, 그냥 그거 없으면 이렇게 만나서 근황 나누다가, 네, 이렇게 그냥 서로서로 막 끼어들면서 뭐 이야기해도 참 재미있네요. 네. 예, 그러면 또 우리 마무리를 우리 종달님께서, 네, 해주십시오. 아니요, 지금 요즘에 집중을 많이는 못했는데, 일단, 집중 엄청 하셨어요. 아, 그랬나요? 오늘 편안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난 게 또 계절이 또 바뀌고 약간, 그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도바님들이 정다우십니까? 그냥 뭔가 조금씩, 그러니까, 어, 그 효율, 뭐도 있지만, 아무튼 남의 말에 안 속고, 어떤 개념에 안 속고, 자유롭고, 좀 가벼워지신 모습들, 또 저도 그렇고, 또 그걸 서로 확인하니까 더 힘이 되네요. 네. 오늘 즐거운 깨수다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수다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수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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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